우리들은 지금 한국 내부에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 소리는 부끄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바깥에서 한국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구름 위에 붕 떠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한국에 대해서 하는 소리는, 한국에 대해서 대적하는 나라들은 한국이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 겁나서 하는 소리죠. 경계하는 소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한국이 약한 틈을 타서 어떤 못된 군사 행동을 갖다가 하려고 했었다 할지라도 지금쯤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뭐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시에 이제 우리들 아군 쪽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는 소리와 딥스테이트 쪽에서 나오는 소리, 그건 뭐 아군 진영은 분명히 아닌데도 거기가 아군 진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 진영이 됐든 딥스테이트가 됐든 그들은 전부가 서구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문화권이었고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 진영은 기독교 신앙과 윤리 문화를 그대로 정통성으로 유지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딥스테이트는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가치관, 그걸 전부 내팽개쳐버리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그 AI, 양자 컴퓨터, LGBTQ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새 시대를 만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적인 정통성,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서 이상하게 한국을 향해서 지금 현재 하는 얘기는 한국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돼가지고 한국 무기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여기에서 서구 진영과 적대시해가지고 싸우는 러시아라든가 또는 이란 뭐 이런 쪽을 이렇게 상대해서 바라본다고 할 때 어쨌든 한편인 것 같이 같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다가서면서 양쪽에서 다 한국을 갖다가 다 한국 무기가 강력하다는 거, 그것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딥스테이트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솔직하게 너는 우리 편이다, 그 강력한 무기, 그거는 이제는 뭐 미국 버금가는 엄청난 기술, 첨단 과학기술 무기다라고 하면서 한국은 이제 육해 공군이 전부가 중공,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나라가 됐다. 이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제 뭐 아예 그 바이든 정권의 그 국무장관이라든가 국방장관, CIA 이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아예 대놓고 러시아하고 중공 보고 너들 한국 무시했다가는 그냥 박살난다 너들. 이렇게 아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딥스테이트인데 걔네들은 한국 내부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한국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한테는 적 중에서 적이죠. 그런데 걔네들이요, 한국 편을 들고 한국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다고 자기들 입으로 선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핵무기로 무장을 해도 된다. 자꾸
자꾸 이런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트럼프 쪽은 원래부터 그런 정책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한국이 지금 현재 누가 너 강하다 하는 소리를 해도 경계심 반 그리고 자긍심 반 이걸 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북한이라든가 중공이 이쯤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꿈은 접어가는 거. 또 러시아도 한국을 북한의 핵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우리 러시아에 곤란한 짓 하면 너 가만 안 둬 하는 협박. 이런 걸 갖다가 러시아도 슬슬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은 우리 좀 지켜보자. 우리 안전하게 우리 자신의 미국도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북한이나 중공을 막아보자. 그러고 왔는데 거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면서 미리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때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일단은 불안합니다. 일단은 누가 뭐 한국 강하다 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강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적들이 한국에게 공격할 기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놓치지 않고 아주 매섭게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위기, 그걸 불안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한국에 지금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꾸 한국이 이렇게 강하다 하는 소리가 나올수록 다른 한편은요, 아주 예민해질 겁니다. 불안해질 겁니다. 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소리 하는 것도 절대로 지금 안도감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방어 태세를 탄탄하게 갖추라는 겁니다. 지금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자고 달라들려고 하는 때지 결코 지금은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달아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골리앗이 나와서 협박을 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한국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전쟁은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 효과적으로 중공, 북한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걔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감히 우리가 한국을 공격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정확하게 물러서는 마음 있죠. 그거를 갖게 했다면은 지금 바로 물러서야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일단 골리앗 앞에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그 이마를 터뜨리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장 지금 한국에 군사력을 가지고 괴롭힐 국가는 북한하고 중공입니다. 또 그럴 필요도 걔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가서 자기들을 불리하게 할까봐, 다 이겨놓을 싸움인데 불리하게 할까봐 지금 현재 한국을 매섭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에 그냥 두면은 앞으로는 자기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을 만큼 막강한 나라가 된다는 건 걔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핵을 안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자기들을 결정적으로 때려눕힐 재래전 무기를 아직은 못 가지고 있을 때다. 근데 곧 그걸 갖게 된다. 거기다 핵까지 갖게 되면 우리는 상대할 수도 없다. 근데 재래전 무기라고 할지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맞상대해서 때릴 만큼 막강한 무기를 한국은 거의 다 갖게 됐다. 그러니 재래전 무기상으로도 핵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을 두들겨 팰 수 있는 무기가 결정적으로 아직은 갖지 못했을 때 지금 빨리 한국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갖는다. 얘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현재 한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현무5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무기가 재래전 무기 가운데에서 핵무기를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고 맞상대할 수 있는 무기다. 근데 한국은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배치를 다 끝마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보여주는 거다. 이런 신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중공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야 지금 늦었잖아 이제 재래전 무기로도 한국 지금 건드리면 우리 끝났잖아. 이제 건들지 못하겠잖아. 하고 얘네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그렇게 여기고서는 한국 공격할 마음을 일단 놨다 하면은 그것이 골리앗이 이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이마가 빵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갖다가 골리앗의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잘랐죠. 예?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 그거는 이제부터 확실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 그것을 트럼프와 한국의 군사력이 합쳐져서 전쟁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다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 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골리앗은 누구냐면 푸틴 자신이냐? 아니에요. 푸틴은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속에 잘못된 공격 욕구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복종시키고 자기들이 지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1대1 국가로서 정상적 평화 관계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있죠. 푸틴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그 마음을 갖고 러시아도 살고 푸틴 자기도 살고 그럼 젤렌스키 기어코 죽이자고 하지 않고 그건 죽이는 건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뭔 줄 압니까? 젤렌스키에 대한 재판은 전 세계 인류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푸틴은요 이미 칼질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러시아 군사 1명 죽었으면은 우크라이나 군사는 10명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군사가 자기들 말로는 러시아 말로는 120만 내지 150만 죽었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는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반쯤 죽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일할 수 있는 남자 노동자들 있죠. 없는 거예요.
나머지 남자들은요, 다 피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도 끊임없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여자들이 나서고 할아버지들이 나서고 조그만 어린애들이 나서고 그래가지고 군사 무기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지금 그 모양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영토 내로다가 우크라이나 군사가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가 상당히 당황했죠. 당황 안 한 건 아니죠. 당황하고 또 뭐 러시아 내부에 그 포탄 생산 공장, 그 미사일 생산 공장, 그리고 그거 창고. 이번에 그거 엄청나게 많이 부서졌죠, 또. 그래서 전쟁 수행하는 것이 무척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포탄을, 6개월 동안 러시아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포탄과 미사일, 총탄, 그 양을 이번에 상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물론 러시아 쪽 발표는 아니고 때려 부쉈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쪽 또는 서방 쪽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안 상했어도 그 반쯤 상했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심리적으로나 또 물량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우크라이나 군사들, 러시아 영내로 들어간 군사들은 지금 전부 어떻게 되냐면 거의 괴멸 상태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무슨 뒷배를 봐주는 뭘 계산하고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어느 면에서 젤렌스키가 그 사람들은 거기 들여보내가지고 죽을지라도 어쨌든 심리적으로 러시아 백성들이 야, 우리도 영토 내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군대들이 뒤에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이 상한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푸틴을 비판하고 심리적으로 전쟁 염증 이런 것이 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대신에 그 들어간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뒤에서 계속 살려주고 더 크게 일을 벌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군수 물자가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군력 있죠. 공군력으로 러시아와 맞상대해서 그 러시아를 계속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이 지상에 있는 군대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게릴라 군대가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접전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들어간 우크라이나 군대들은 드디어 보급로도 차단당하고 러시아가 처음에는 제대로 상대를 안 한 것 같아서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상대를 안 하고 물러간 거예요. 죽는 사람 숫자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깊이 딸려 들어간 게 오히려 포위당하는 원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몰살을 당하다시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젤렌스키가 무슨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 양상은 어쨌든 일방적인 우크라이나의 학살 당하는 전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만약에 한국 무기가 가서 전쟁 양상을 바꿔놔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푸틴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뭐 쫓겨나가고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 염증이 터져서 난리가 난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 자체가 아주 뭐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이제 말도 못하게 파탄 지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살아날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기는 상태에 있을 때 화해를 시켜주는 신호가 오면은 무조건 그 화해에 응해야 자기들도 삽니다.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사실은 누가 좀 안 말려주나 그겁니다. 자기네들
살려주면서도 전쟁은 멈추게 하고 동시에 각 국가, 우크라이나 백성 또 러시아 백성이 각기 자기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국가를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부흥을 시켜주니까 그 지도자 밑에서 계속 평화롭게 견뎌나가는 거 있죠. 이 기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은요 반드시 끝나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푸틴에게 또 제렌스키에게 이미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갈 것을 연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쟁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더 이상 자꾸 확대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때에 한국이 젤렌스키도 좋아하고 푸틴도 좋아하니까 한국은 나서가지고 양쪽에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트럼프와 협조하면서 이 전쟁을 말리는 쪽으로 이번에 간다고 하면은 한국이 드디어 골리앗의 칼을 빼내서 그의 목을 자르고 모든 이 세계를 핵전쟁 공포라든가 말할 수 없는 경제 공황의 공포, 이쪽으로 몰아가던 딥스테이트, 걔네들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부서지고 말리라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의 골리앗은 푸틴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지금 싸우는 당사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이스라엘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은 누구냐면 딥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쪽으로 이 두 전쟁을 평화롭게 가라앉도록 양쪽 진영을 설득하러 한국에 나서면은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당장 멈추도록 하는 효과가 아직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국이 양쪽을 전쟁하지 않도록 나서서 그 평화 테이블을 유엔군 이름으로다가 만들어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한국과 연합해서 코리아 연방 이런 거 만들겠다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브릭스 국가들 다 나섭니다. 예, 다 나서서 한국이 옳다. 우리 거기에 가담해서 이 전쟁 끝내는 쪽으로 우리 적십자군 보낸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만 일으켜도 당장 전쟁이 안 멈추어도요. 그 바람만 일으켜도 딥스테이트 음모와 딥스테이트 뒤에서 자꾸 압력을 주고 못된 짓 하는 거 있죠. 그건 꼼짝 못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도 두 전쟁도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돼요. 더군다나 트럼프 시대가 지금 막 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오면 이 전쟁은 두 전쟁 전부가 무조건 멈춰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자기들이. 예. 딥스테이트가 뒤에서 자꾸 전쟁하도록, 예? 자꾸 지금 현재 이상한 풀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핵무장 국가로 등장시켜가지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공과 러시아를 갖다가 협박하는 나라처럼 자꾸 한국을 올려세우면서, 그런데 한국에 아직은 핵무기 없다, 아직 핵무기 없어 하는 소리를 또 누가 해요? 바이든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핵무기 없는데 핵무기 가지면은 너들 꼼짝 못해. 근데 아직 핵무기 없다, 핵무기 없다, 이러고 떠드는 거. 그게 누구예요? 카마라 해리스하고 지금 그 바이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핵 우산으로다가 한국을 도와주겠다 그 소리 자꾸 하죠. 그러니까 지금 때려라 그 소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까지 한반도 아니면은 타이완 여기에서 한번 확 군사적인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저쪽 가자도 그렇고 마음대로 전쟁을 못 멈춰요.
그러면 세 군데 전쟁이 그냥 세계를 정말로 이제 경제 공황으로 몰아가고 난리가 나고 트럼프가 안전하게 권력을 장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소리까지 나왔어요. 혹시 이번에 플로리다에 온 그 허리케인이 있죠? 밀턴인가? 그 허리케인. 그게 혹시 기후 무기를 갖다가 딥스테이트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미국에는 확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교회들이, 그리고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허리케인이 됐던 또는 쟤네들이 기후 무기로 발생시킨 허리케인이 됐던 이대로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은 틀림없이 저 바이든 무리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이거 핑계로다가 선거 일자를 좀 밀어놔야겠다. 라든가 이 비상사태 두고 그냥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번에 그 태풍, 그 허리케인 등급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집들도 날아가고 추럭도 달려가다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가운데서 가장 등급이 높은 무서운 그거인데 그건 전쟁으로 그냥 폭파가 당하는 거 있죠. 딱 그 모양이 됩니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기후 무기라도 돼가지고 그것이 더 자꾸 확장되고 그러면은 사실 어렵죠. 그리고 플로리다하고 텍사스하고 이런 데는 전부 어디입니까? 다 트럼프 지지하는 주들 아닙니까? 거기에 그 선거가 마비된다 할지라도 선거 양상이 확 달라져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지금 바이든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 진영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국민들이 플로리다나 그 텍사스 같은 곳의 국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허리가 꺾여서 여기서 이 해로움이 더 심하게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허리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급 4로 갑자기 변하더니 등급 2로 확 떨어졌죠? 모르는 얼굴이야? 등급 2로 확 낮아졌다니까? 그러더니 그냥 저기압, 열대 저기압으로 변해버렸어요. 아직도 바람은 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허리케인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심에서 확 힘이 꺾여버렸어요. 나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자연 이변이, 자연 기후현상이 됐던 기후 무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됐던 어쨌든 트럼프 미국 진영에 큰 고통을 주고 정상적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할 뻔했는데 그게 확 꺾여버렸어요. 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의 기도는 확실히 들어주시는구나. 저도 그 기도 했거든요.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간구합니다. 이번에 이 허리케인이 순수한 자연현상이든 아니면은 기후 무기로 침략해 온 것이든 어쨌든 바이든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번 이 허리케인을 이용해가지고 미국 선거를 미루거나 적당하게 뭉개버리려고 하는 술수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허리케인의 허리를 그냥 비틀어서 쪼개버리십시오. 그 힘이 확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뭐 그 미국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트럼프 진영이 어떤 진영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야말로 밀턴의 허리가 그냥 완전히 잘라졌어요. 힘 못 쓰고 그걸 이용해서 바이든 쪽에서 이상한 정치적인 사변을 일으키는 거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나간다 이 얘기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완전히 골리앗의 그 목을 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거다 이 얘기 했죠. 그런데 그거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한국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서 있죠. 한국을 치려고 했었던, 그래서 가자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핵전쟁 공포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골리앗, 그 이맛박을 갖다가 때리는 효과는 이미 생겼다고 했습니까? 안 생겼다고 했습니까? 생겼어요. 진짜 중공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예? 또 이란, 네타냐후, 이스라엘 전부가 한국의 이 천무 5 있죠? 이게 등장한 것 때문에 전부가 지금 정신 충격을 받았어요, 다. 진짜 가지고 있네. 그 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무기가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천무의 효과를 갖다가 뭐 트럼프 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딥스테이트가 막 나팔 불고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10월 1일 행사가 있기 이전에는요, 딥스테이트 쪽에서는 아직 한국에 핵이 없거든? 그리고 한국의 천무 5 같은 거 말만 있지, 그거 배치하려면 아직 시간 남았거든? 그러니까 한국 그거 가지고 등장하기 전에 여기 때려! 이 신호를 계속 딥스테이트는 보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심 쓰는 척하고 한국은 핵무장을 해도 자격이 있는 나라야. 이제 곧 핵을 갖게 될 거야. 전 세계요, 한국 핵무장 하는 거 막지 말고 그거 갖게 해. 그냥 아주 뭐 한국 편들어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이 핵을 갖기 이전에 한국을 때리라고 신호를 보냈던 겁니다, 그것들이. 그런데 왜 한국에서 현무 5가 등장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진핑이가 왜 정신이 어지러지랬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나 망했다, 그거였어요. 한국, 그거 없을 동안에 타이완을 치든지 북한 뒤를 갖다 확 밀어가지고 한국을 치게 하든지, 예,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양쪽 다 하려고 했죠. 예, 기왕 김정은이가 자기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자기가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김정은이 한국을 확 건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전쟁 말리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친화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국한테 이 경제적인 혜택을 좀 입으려고 그 짓 하려고 하죠. 그러면 김정은한테 내가 너 도와줄게. 한국 때려. 충분히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는 어디를 때려? 타이완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이번에 딥스테이트 바이든의 은밀한 속을 서로들 연락받고 그 짓 한 겁니다. 작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갑자기 시진핑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세계에는 연락도 없이 미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혀. 트럼프하고 접촉했어요. 그러더니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미국 선거에 상관 안 해. 안 할게. 그 소리 갑자기 했잖아요. 아니, 지가 뭔데 미국 선거에 관계하고 안 하고 그런 소리를 왜 지가 공개적으로 그 소리를 합니까? 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너 미국 선거에 이번에 관여하지 마. 바이든은 또 왜 그 소리 합니까? 그런 우스운 얘기들 서로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나 절대로 미국 안 건드려. 미국 선거 나 관여 안 해.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 선거에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그 짓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 없는 바이든이 백악관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들 이번에 그거 다 토해내.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관여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아니면 이제 우리도 너희도 가만 안 둬. 트럼프한테 그거 받은 거죠. 결국 바이든과 이 시진핑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합작을 했습니까? 야, 트럼프 요구대로 해주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관 안 한다고. 그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시진핑 너 미국 선거 이번에 관여하지 마. 시진핑은 이번 선거에는 관여 안 할게. 그럼 지난 선거에 했다는 거지. 예, 놀리듯이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의 압력을 받은 거죠. 그러고서는 결국 지금 현재 와서는 뭡니까? 한국 핵무장에 찬성하는 척하고 트럼프와 같이 찬성하는 척하고 핵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중국이 김정은을 건드려 가지고 한국을 흔들도록.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이 제절로 전쟁에 이제 바이든이 일단 잡고 있으니까 바이든 힘으로 미군을 빼내가든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든지. 아프간에서도 그랬죠? 그렇죠. 이번에 예멘하고 후티하고 예멘 후티 반군이 거기 미국 항공모함 들어가는데 제대로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을 갖다가 징벌하도록 명령 효과적으로 내렸습니까? 그냥 당했잖아요. 아, 미군이 약해서? 항공모함이 정말 약해서 그렇습니까? 웃기는 짓들 하지 말으라고. 후티 반군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미리미리 얼마든지 미국에서는, 예? 띄워보낼 수가 있었는데, 왜 당해요? 바로 바이든 정권의 성격입니다, 그게. 네타냐후를 갖다 돕는 척하고 실은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지. 바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이쪽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번에 그래, 선거에는 관여 안 할게. 그래 놓고 동북아시아에서는 난리를 일으키는 거죠.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동안에. 재래전 무기가 아직 실전 배치를 끝마치, 그러니까 그 현무5 같은 거, 이런 것이 아직은 실전 배치가 안 끝난 것 같아. 그리고 뭐 현무5 그거 너무 침소봉대에서 선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가,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9월 이전까지는. 10월 이전까지는. 그랬다가 10월 1일에 딱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한국은 못났지만은 다윗처럼 물맷돌 던져가지고 저 딥스 골리앗 이마를 쳐서 어지럽게 해서 넘어지게 했구나. 그걸 느꼈고.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되지. 쫓아가서 그 딥스의 칼을 빼내가지고 그 목을 쳐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푸틴도 살려주고 젤렌스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야 얘네들이 전쟁을 멈춰요. 네타냐후 당신의 고뇌 알았어. 더 이상 이란이나 이쪽 그 시아파 중동 세력이 이스라엘 생존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짓들을 못하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또 이란 보고서는 하메이네 이런 것도 물리치고 이제 이란 더 이상 옛날 페르시아 그때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 더 이상 이상한 짓들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란은 이란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전쟁 지향적이고 정복 지향적이고 지배 지향적인 딥스테이트와 그 영이 같은 이런 종교 세력이나 정치 세력 있죠. 얘네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 그것이 골리앗이 목까지 잘리는 겁니다. 이번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후배들, 자식들, 얘네들 좌경화된 의식구조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급하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더 급한 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아바타 세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척결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자 이 전쟁 멈추게 하는 거 있죠? 이 평화 사절을 보내는 것만 딥스테이트 목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또 하나 칼질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확실하게 이제는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용서를 청하는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들이 선택할 일이고, 예,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이 국가를 자꾸 혼란 속에 빠뜨리고 속이고 그리고 계속 백성들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이 악독한 권력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거대한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연락을 가지면서 한국 내부로 들어와서 이 한국이 그들의 아지트가 되도록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 악독한 무리들. 얘네들 더 이상 힘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10월 1일 날 행사를 통해서 현무5를 제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현무5 수준의 다른 무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이 나란히 보여주면서 정말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놀라게 하고 딥스테이트가 정말로 겁에 질려가지고 한국을 잘못 키웠네 하고서는 그냥 뒤로 나자빠져 앉은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트럼프 진영의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쟤네들은 이제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아마 이번 선거 방해하는 거 있죠. 그것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그것도 시지부지 그만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한국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척결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두 전쟁 화해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 특사는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알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붕 뜨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진영도 푸틴도 젤렌스키도 나토도 전부가 박근혜 대통령 떴다고 하면은 전부들 불러드립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띄워 올리면은 자연히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척결하는데 기가 막힌 천군만마의 힘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몰립니다. 그건 뭐냐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전부 마음을 단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다시 올려 세워주는 거에 고마워서도 그렇게 됩니다.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될 수 있죠. 그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그쯤 되면은 공개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정치적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짓을 한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한국을 민주화시키는 과도 기간의 정치, 그거를 자기가 충분히 그 사과하는 의미에서 되돌려 놓는 정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국 국민들 당연히 그 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가교를 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전 세계를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트럼프 미국 세력만이 아니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오는구나. 아, 저 박근혜 대통령이야.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그 정통 대를 이은 한국의 진짜 살아있는 힘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이 등장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세계를 새롭게 평화 쪽으로 끌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까지는 뭐 한국 미군 주둔 비용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이제 그런 건 싹 지나가고 완전히 한국과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그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왜 이거 골랐냐면, 여기 보면 다른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잘못이 있어도, 실수한 것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받들어 섬기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 다 바치니 하나님이시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좀 못난 게 있었고, 뭐 어리석인 게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요, 다 용서돼요, 그거. 다 용서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저 원수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다가 우리를 씻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늑대들 왜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물어찢도록 이렇게 으르렁대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 저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 가진 게 뭐냐? 예, 저 물맷돌밖에 없어요. 다윗의 물맷돌 됐다. 그거 휘둘러서 내려쳐라, 그거. 나 이거 물맷돌 돌리는 순간에 저 늑대가 와서 나를 물을 텐데, 너 그게 나를 믿는 거냐?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쳐. 그래서 10월 1일 행사를 하면 땅 했다 이거지. 그 이마박에 맞고 지금 정신들이 없어서 어지러지합니다. 이야, 이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첨단 군사기지 하나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동북아시아에. 어디에? 한국 어디에? 전라도? 아니, 한국 전체가 군사기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키신저가 원래 90년대에 저 중공에다가 그런 군사기지 만들려고 했었죠? 쓰촨성에다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부셨어, 안 부셨어? 부셨죠? 대신에 일본에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동북부 대지진으로다가 때려 부셨어, 안 부셨어? 부셨죠? 그래서 일본 그 동북부 진지도 다 깨졌다는 증거로다가 거기서 원자로가 폭발해서 말썽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어때요? 이거 딥스테이트가 다 지 세력을 위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다 부셨잖아요, 그거. 동북아시아에서 아시아 지배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다 부셨다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 뭐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딥스테이트 이맛박을 때린 거예요, 지금 10월 1일 행사로다가. 어때요? 한국 이 군사기지는요, 쓰촨성 군사기지 그까지가 실제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일본에 만든 거, 아이고, 그것도 상대가 안 돼요,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딥스테이트 군부에서 그걸 발표하고 있다는 게 저들이 선전하고 나팔 불어. 그래서 한국이 이런 군사기지로 등장하기 전에 빨리 때려. 사실은 그 신호지, 그것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한국 편이야. 우리는 동맹국을 존중해.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막강해져가지고 우리 미국의 제2 그 미국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연합군을 편성할 거예요. 그거 다 트럼프가 하던 얘기인데 저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딥스테이트가. 근데 자기들 정책인 것 같이. 그러면서 아직은 한국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빨리. 그러면서 중공한테, 김정은한테 자꾸 연락하지만은 그게 됐나? 예.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깨지고 있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깨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이 무시무시한 막강한 거대한 첨단 군사기지로 등장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약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못난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정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국가요 온 세계 인류가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으로 가도록 우리는 그래서 이 첨단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리기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다. 그러나 누구든지 옳지 못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선제 공격을 해서라도 다 내쳐버리겠다. 예. 지금 한국이 그런 진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 예,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1일 행사는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이 시대에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내쳐서 저가 무너지게 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는 정의의 물맷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계에 전체 인류에게 약한 백성이나 굶주린 백성이나 어리석은 백성이나 다 함께 자유지향, 평화지향, 상생지향 쪽으로 함께 자라나가는 희망의 운동을 펼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이 전쟁을 억제하면서 옳지 못한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마 같은 무리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징계하는 권능으로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대로를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만민들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을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과 모든 나라들이 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종으로서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